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서구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청 주차타워 건립에 나섰습니다. 내년 3월 완공 목표로 총 50면의 주차장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구리 스크랩을 값싼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챙긴 차액이 3,700억 원에 이릅니다. 부산시가 백양터널 통행료 연장 징수안을 철회하고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백양터널이 건설되면 다시 유료로 전환됩니다. 민원 업무를 보러 간 관공서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간 허비했던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부산 서구청이 특히 심했는데요. 서구가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주차 불편 줄이기에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청 주차장. 오전 시간 청사는 이미 민원인과 구청 직원들의 주차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에 청사 밖은 차량들의 대기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구청이나 관공서나 다 똑같지만은 많이 기다리면 불편한 거는 사실이지. 한 대가 나와야 한 대가 들어갈 수 있기에 구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긴 대기 시간에 민원인들은 차량을 돌리기도 합니다. 효율적으로 조금 타워를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되면 저희 한 번씩 올 때 그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주차난에 도움이 될 주차 타워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 2개 동 규모로 50대 이상 차량을 댈 수 있는 신규 주차장이 세워지면 이 민원인이 겪던 주차 불편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가 신축되면서 만성적인 주차난이 일부 해소되어 민원분들이 구청을 출입하는 대기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주차 타워가 들어서면 청산의 총 주차 가능 대수는 142대, 19억 원을 들여 내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서구는 내년 4월 주차 타워가 정식 운영에 들어갈 경우 날마다 주차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가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같은 날 같은 주제를 놓고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한쪽에선 기대 효과와 활성화 전략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타당성 검증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추진 과정과 쟁점에 대해 박재한, 김석진 기자가 연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시는 퐁피두 센터 분관을 이기대 예술공원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 부산 콘서트홀과 함께 부산의 문화 콘텐츠 다양성을 끌어내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페인 빌바오에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고 영국에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통해 가지고 문화 주도형 도시 재단을 이룬 것처럼 우리 시도 글로벌 관광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하이엔드 문화 콘텐츠를 입혀서 세계적인 관광객, 국내 관광객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 있었고요.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이제 부산시가 이기대 공원을 이제 매입하게 되었고 거기를 예술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컨셉 하에 시는 퐁피두 센터 분관의 건립비를 1,080억 원, 연간 운영비는 12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31년 문을 열면 연간 4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연간 생산 유발 효과는 86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BC 기준으로 1.01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 비용과 아울러 여기 건설 비용 그리고 운영 비용 그리고 수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정치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2030년을 예상하고 그 이후에 30년간을 예측하는 예측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함으로 생길 수 있는 지역적인 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미술관 부산 유치에 대해 글로벌 문화교류 플랫폼으로서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지역 문화예술계와 상생할 수 있는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그 폼피두 미술관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파이프, 그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만 하는 파이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양방향 파이프입니다. 저희 것도 블록하고 그쪽 것도 밀려오고, 다시 말하면 협업적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그 장으로 그 폼피두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역의 미술계와 어떤 상생하는 그런 면들을 많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 아트나 다양한 그 미술 관련된 예술 분야에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미술이나 예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미술관 유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기대 공원에 퐁피두 센터를 유치하는 게 타당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27일 오전 11시 부산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 역시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와 관련한 토론회입니다. 주최 측은 토론에 앞서 부산시의 문화예술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퐁피두하고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걸 공개할 수 없다고 시에서 주장을 하다가 부산 참여연대에서 시민들의 좀 소리를 새롭게 한번 들어보자라고 그런 시민 토론회를 예정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가 그게 맞불을 놓듯이 이런 모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산의 어떤 문화 지형으로 봤으나 부산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날 토론회엔 미술업계 전문가와 지역 문화예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은 퐁피두 미술관에 대해 설명하고 부산시의 유치안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시는 분관 건설에만 1,000억 원, 운영비는 매년 100억 원을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건축비만 1,500억 원, 운영비는 250억 원을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퐁피두란 이름을 쓰는 로열티료만 최대 50억 원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가 유료 전시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그 수입은 전체 운영비의 4분의 1에 그칠 거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막대한 시민 혈세로 미술관을 짓고 다시 고가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셈이라며 의미를 일축했습니다. 부산시가 왜 남의 미술관을 키워줘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부산시가 그렇게 문화적 역량이나 또는 경제적인 뭐 그런 조건이나 환경들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산이 설립해서 갖고 있는 부산 시립미술관이나 부산 현대미술관을 정말로 그러면 성심성의껏 진심을 다해서 육성하고 지원했느냐, 그 질문에 먼저 답해보고 그 다음에 뽕피두 유치건, 모마 유치건, 구겐하임 유치건을 한번 검토해보라. 다른 전문가들도 부산시의 일방적 문화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세계적 미술관 유치보다 지역 미술관의 역할 규정과 육성이 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유치 운영비를 기존 미술관에 투자해 전시 수준을 높여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이런 상황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찬반 공론회장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시의 현 정책 방향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위기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 브랜딩을 활용한 골목 상권 육성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HCN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 아트테리어, 간판이나 차림표 등 점포 환경 개선을 비롯해 로고와 제품 용기 제작도 지원합니다. 불경기에 지친 가게 사장님은 13년 만에 바뀐 새 간판을 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꼼장어 모양의 닭발 손이 있어요. 이렇게 저 로고가 너무 마음에 들고 불경기인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더 새롭게 또 열심히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이 같은 아트테리어 지원을 받은 서울 관악구의 점포는 모두 1,800여 곳.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 98% 정도가 재참여를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간판이나 천막, 창문 시트 등 업주들의 수요가 많은 환경 개선 분야에서 지원을 늘렸습니다. 종업원 5명 미만의 점포 240곳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규모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도 해줍니다. 어쨌든 간판이 바뀌었으니까 제 얼굴이나 바뀐 거나 마찬가지니까 좋고 이런 걸 많이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거리를 대표 상권으로 키우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과 관악구청 인근에 자리한 샤로숲길. 대학생과 지하철역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한때 2030 세대가 자주 찾기도 했지만 거리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지는 못한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거리랑 좀 비슷해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샤로숲길만의 이제 그런 특색이 조금 없어진 것도. 이런 샤로숲길이 제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되는 것들은 잠자고 있는 상권들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지원을 활용해 관악구는 샤로숲길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키우는 한편 상권을 대표할 특색 있는 점포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주차장을 확충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인 교육도 병행합니다. 태그라인이라든가 또는 우리 샤로숲길을 알리기 위한 그런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컨텐츠들이 마련되면 또 내년에 2년차, 3년차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골목 상권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앞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살펴봤는데요. 청년들을 잡기 위한 지자체의 구애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서울에서 월세 10,000원의 파격적인 청년 주택이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HCN 김동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신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월세 가격이 1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세 기피 현상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한 탓인데 이는 결국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월세 부담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공부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또 월세나 이런 비용 관련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게 있으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보신 것처럼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는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청년주택은 올 4월 첫 선을 보인 일명 만원 주택인데요. 신축의 풀옵션인데 월세 10,000원의 파격적인 시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6가구 규모의 양형 청년주택, 약 10평 공간에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풀옵션입니다. 월세 10,000원에 관리비를 포함해도 한 달 비용이 1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의 소득으로는 사실 부담하기도 어렵고 거기 생활비까지 더해지는 거니까 이게 매달 좀 많이 버겁거든요, 한 달 살이가. 근데 이 집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저렴한 월세인데 또 이렇게 좋고 쾌적한 집이니까. 월세 10,000원은 동작구가 자체 수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낮췄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재원은 구 출자 기관인 대한민국 동작 주식회사에서 지난해 일자리 사업 등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조달했습니다. 동작 주식회사가 수익금이 창출되면 그걸 잉여금이나 쌓아놓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동작구에 재투자하도록 만들어 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수익이 났고 그 수익을 어디다 쓰느냐 아주 많은 고민을 했는데 보람되게 써야 되니까요. 주거비 부담의 악명이 높은 서울에서 최초의 월세 10,000원 주택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양령주택.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28일 새벽 1시 10분쯤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용담 캠퍼스의 한 연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에 있던 근무자 4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연구실 설비시설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적 원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요 자원인 구리를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구리 스크랩을 값싼 철 스크랩으로 속여 밀수출한 건데요. 이 같은 수법으로 3,700억 원이 넘는 차액을 챙겼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컨테이너를 수색합니다. 포대에 가득 들어찬 구리 스크랩. 이건 구리선이네, 구리선. 화색이라고 하는 상품인가 보다. 아까 그거랑 다르게 생겼네요. 1kg당 1달러짜리 고철 스크랩으로 신고된 컨테이너에 7배 가격 7달러가 넘는 구리 스크랩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8개의 비철금속 도매 업체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00억 원 상당 구리 스크랩 13,000톤을 고철 스크랩으로 속여 밀수출하는가 하면 5만 5천 톤의 구리 스크랩 4,555억 원 상당을 812억 원으로 낮춰 신고해 수출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차액은 3,743억 원에 이릅니다. 구리 스크랩은 파이프나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리 합금의 주 원료입니다. 이들의 밀수출로 한동안 관련 업계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원자재 취급하시는 분들이 그 자재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단가를 후려치거나 밀수출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세관은 무역 서류를 조작한 화물 운송 주선업체 직원도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세관은 이 업체들에 대해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차액 대금을 받아 챙긴 업체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7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부산시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브리핑장에 나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들의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밝힌 주요 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과 공사 보상비 등의 9,640억 원을 비롯해 대저대교 건설비 172억 원,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 건설비 50억 원 등입니다. 또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에 360억 원, 낙동 선셋 화명 에코파크 조성에 7억 원, 송정 해수욕장 모래 유실 방지 및 보충비로 5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가덕 신공항 사업 관련 토지 보상을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토지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얼마 전 BTV 뉴스를 통해 부산의 유료도로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백양터널입니다.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넘겨온 이후에도 유료화 연장을 추진해 여론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무료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부산시로 관리 운영권이 넘어오는 백양터널. 시는 교통 혼잡을 이유로 무료가 아닌 유료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통행료의 반값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 이러한 정책에 동의한 시의회는 물론 부산 진구의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박형준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 개선과 터널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첫 번째 안을 검토해왔습니다만 최근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각계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 제가 실무부서와 몇 차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시는 무료화에 따른 관리 운영비로 연간 6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신백양터널 건설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신백양터널이 건설되면 다시 유료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차후에 유료화되는 부분은 현재 차로수가 4차로거든요. 7차로가 되기 때문에 유료 도로 체계상 여러 가지 교통량이 해소가 충분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료를 통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는 오는 2027년 신백양터널 건설을 시작해 31년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백양터널의 관리 운영권을 신백양터널 사업자에 맡기고 대신 통행료는 600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한시적으로 무료화한다는 겁니다. 어쨌건 박형준 시장의 이번 결정으로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이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과 같은 더 큰 논란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SK브로드밴드 부산방송과 부산참여연대가 방송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28일 SK브로드밴드 부산방송 대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방송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습니다. 또 협약식 후 가진 공동 프로그램 회의에서 지역 현안이나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여론 형성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부산참여연대와 지역 케이블 방송과의 업무 협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7일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조례안 59건과 동의안 58건 등 총 125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주요 의안으로는 우암동 구 부산외대 부지 공공기여 협상 의견 청취안과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는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왔으며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5일과 6일 시정 질문에 이어 9일 폐회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